실제 위력 체감 후 흥분한 국가들 반응. K9 수십대 11사단 육군 미친 위력, 유럽 지상군 한바구음 러시아 충격. 벌써 구황차인 K2 전차 7대가 10월 25일 적재되어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올해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56대의 K2GF를 인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96대가 더 인도함으로써 1차 계약대로 정확한 납기를 지켜 물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같이 선적된 K9 자주포는 16대였고 8대는 12월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2022년 212대 계약 후 총 48대의 K9GF와 78대 K9 퓨리 2024년 말까지 차질 없이 인도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예정된 2차 계약에서 152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문 중에 모두 국방 예산으로 사겠다는 2차 계약의 152대의 K9PLN은 생화학 보호 시스템, 난방 및 냉각 시스템,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연막탄 발사기 등 13가지 추가 기능이 장착될 것입니다. 현재 3차 양산 포함 육군용으로 배치된 K2 전차는 260대로 파워팩은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달았지만 변속기마저 로시를 통과하여 4차 양산 150대부터는 100% 국산화된 파워팩이 장착되어 폴란드 2차 수출부터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예정이고 앞으로 중동 수출길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2미 중동 사막용은 오만이나 사우디 등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카타르에서 진행한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의 성능과 기동성에 매우 만족한 카타르 국방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K9, K2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의사를 보이는 등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의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요. 육군의 K2 전차 및 K9A 원자주포 운용 부대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대량 생산으로 가성비 최고 베스트셀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을 주로 수출하던 나라였다. 그런데 2에서 3년 전부터 방산이란 새 수출품이 무대에 나섰다. 수주액 기준 방산 수출은 2010에서 2020년 한 해 20억에서 30억 달러대에서 2022에서 2023년 연평균 150억 달러로 급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가 목표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P50 경공격기 등이 수출 베스트셀러다. 장원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 지상전 장비 내수 규모가 큰데 이는 많이 생산한 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불러왔다고 했다. 장 박사는 글로벌 방산 1위 미국은 2015년부터 실리콘밸리의 국방혁신단, DIU 등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이 흡수하고 있다며 K방산도 민간 첨단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수출까지 이어지게 할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 박사는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내세우며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의 2011년 연구 조직을 만들 때부터 경제산업 측면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해왔다. 한국산 전차,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의 가격은 비슷한 성능의 선진국 제품 대비 절반이나 3분의 1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 지상전 장비 내수 규모가 크다.
많이 생산한 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우리는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을 수천 대 보유하고 있다. 반면 독일 전차는 레이싱카처럼 몇 대씩 주문 생산하니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폴란드에 K2 전차를 3년 만에 180대 공급할 수 있는데 독일은 10년이 걸려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우리 군에 납품하려면 가혹한 시험 평가 조건을 통과해야 해 성능도 좋다. 그러니 해외에서 가성비 좋다는 말을 듣는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목표로 방산을 태동시켰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LD를 만들어 무기 국산화 연구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 특히 방산을 중화공업과 연계해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로 발전시켰다. 정부가 분야별로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해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도 했다. 군에 납품하면 기본 30년은 쓴다고 본다. 30년 넘게 사용하려면 중간에 수리나 정비를 해야 한다. 계속 우리 제품을 쓰게 만드는 록인, 락인, 즉 잠금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방산은 단순히 수출 수주액만 봐선 안 된다. 100억 원어치 수출하면 200억에서 300억 원 가치가 수리, 정비 등으로 30에서 50년간 추가로 생긴다. 제품 가격은 전체 수익의 30%쯤이다. 우선 팔아놓고 그 다음 긴 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러시아가 세계 무기 수출 2위를 유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20% 이상이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점유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집트, 인도, 베트남, 중동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국이 수입처를 바꾸고 있다. 미국, 유럽 제재로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틈을 프랑스와 한국, 튀르키예 등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미국이 최근 처음으로 국가방위산업 전략서 NDS를 만들었다. 탄력적 공급망, 인력 양성, 유연한 무기 획득, 경제 안보 강화 등 4가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우리도 K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장원준 박사는 미국은 AI, 인공지능, 드론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스타트업 혁신을 방산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종전에 15에서 20년 걸리던 무기 개발을 불과 1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영국 등도 미국을 뒤따라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우리도 신속 소요와 신속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AI 센터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절박감이 부족하다. 아직 초기 단계고 답답한 측면이 있다.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군대학원, FIT에서 군수관리학 석사학위,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장 박사는 2011년 산업연구원 내 방위산업팀 창설 멤버다. 장 박사는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등을 거쳤고 한국혁신학회 감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그지스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방산 전문가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산 전차, 장갑차 등의 가격은 비슷한 성능의 선진국 제품 대비 절반이나 3분의 1인데 우리 군에 납품하려면 가혹한 시험 평가 조건을 통과해야 해 성능도 좋다며 그래서 해외에서 가성비 좋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3. 전투기 110여 대 동원 ICBM 발사대 파괴 등 대응 훈련.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공군은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얀 공군이 지난 21일부터 연례미얀 공중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24대 1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한주일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 공군 및 해병대의 F-35B, F-16 전투기와 MQ-9 드론 등이 대규모 연합현대군을 이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 위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합참은 훈련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폭약이 제거된 GBU-12 페이브웨이2 공대지 레이저 유도폭탄 비활성탄을 가상의 정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L 표적의 투하에 명중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정밀 타격과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 적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져 전쟁 지도부를 신속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한국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